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이투수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막 개념 강좌를 완강한 학생들에게 또는 완강해 나가는 즈음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너무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 쓰여져 있는 개념과 문제풀이를 연결해주는 방법은 지금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수험생활 전체적으로 보고 봤을 때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수학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하길래 선생님이 작년 수능을 예제로 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서 학생들의 공감을 사보기도 할 거고요. 그것에 따른 명확한 해결 방법도 한번 줘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아 맞아 나 저런 게 힘들었었어. 아 저렇게 하면 수학 공부가 재밌겠구나. 또는 저렇게 하면 수학 점수가 오르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의 해답은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현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이니까 긍정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막 개념 강좌를 끝내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끝낼 예정이 있는 친구들 또는 이제 막 끝내고 필살기 같은 실전 수능형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개념 및 이해 그리고 연산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왔을 겁니다. 적분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넓이 공식도 어느 정도는 외워놓은 상태 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그리고 평행 이동도 시켜봤고 간단한 삼각함수의 방부등식,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 기타 등등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각 단원별 대표 유형 맨날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유형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로 친다면 점수적으로 봤을 때는 3점짜리까지는 잘 되어 있고 또는 4점짜리 초반까지는 잘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물론 그 다음부터 가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부정적인 부분들도 아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문제풀이가 긴 연산에서 잦은 실수를 합니다. 왜냐면 기초적인 연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호흡이 길기 때문에 위에서 계산했던 결과를 끝까지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호흡이 긴 문항 설명을 듣는 것도 힘들다.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업하다 보면 처음에는 끄덕이면서 밑줄도 치고 이해를 곧잘 해요. 그런데 문제풀이가 조금이라도 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중간에 한번 놓쳐서 일단 무지성으로 필기만 하다가 집에 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영상을 듣다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잠깐만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그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또는 이제 막 개념 강좌를 끝내가는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현이 살짝만 달라져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야기는 사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 선생님이 해준 건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떠먹여준 건 내가 먹을 수 있겠지만 혼자서 포장지를 뜯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4점짜리 극초반부터 흔들리죠. 9번까지는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10번, 11번, 12번으로 가면서 준킬러 문제로 가는 데 있어서 너무 험난한 산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수학을 대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수학에서의 레벨업이란 자 선생님이 수학교육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라는 게 머리가 좋다가 아닌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면 어떤 게 가장 좋은 문장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본 결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능 수학에서는 수학을 잘한다라는 건 머리가 좋다일 수도 있겠지만 수학적 경험이 많다라는 겁니다. 누가 떠먹여줘서 이해를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혼자서 이해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연산을 통해서 끝까지 정답을 가지고 나와서 정답까지 가져가시는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수학에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그 자신감을 연료로 해서 새로운 문항들도 계속 받아 먹을 수 있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이 수학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긍정적인 경험들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하지 못하면 고3 때 갑자기 수능 점수가 오르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머리가 좋아지는 주사나 약을 먹어서 머리가 좋아지고 수능 점수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경험을 지금이라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18년, 19년 동안, 20년 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수학교육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겠니? 그런 훈련들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긴 호흡의 문제풀이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것도 전부 다 훈련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험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경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능 4점에서 버벅이는 이유. 자, 우리가 개념 공부를 막 했는데 문제풀이형 강좌에 대해서 소화하지 않았을 때, 머리만 믿고 기초 개념만 믿고 갔을 때, 개념만 믿고 갔을 때 수능 수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수능 9번입니다. 요거 한번 가보시면, 자, 지수로그 연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4점이니까 뭔가 추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수직 조건일 수도 있고 내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정말 많이 안 나오던 내분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내분이라는 걸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내분이 뭔지는 알지 공식을 까먹거나 공식을 까먹었을 때도 내분에 대한 내용들을 멋있게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로그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분점 공식 또는 비례관계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 11번 문제 같은 것도 한번 가볼게요. 작년 수능 11번 문제인데,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조건 두 가지를 줬을 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쓸데없이 일반항 찾으려고 노력하고 맨 마지막에 시그마 더하겠다, 이런 식으로 풀이 방법을 잡으면 문제 풀이가 길어지고 풀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문수를 예쁘게 풀어줬던 경험들, 즉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일반항이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여기는 AK 입장에서 부분문수로 찢어줘서 연산을 해서 공차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쓸데없이 그래프 같은 거 그리지 말고, 아, 대칭성에 대한 내용이구나 해결해서 맨 마지막도 15개까지 더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부호만 다른 부분들을 뭐 해주고 다 상쇄시켜서 소거시켜준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만 딱딱 계산해주는 문제라는 걸 몰랐던 친구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지필지기 보면 예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자, 그리고 우리 12번도 가보시면, 아,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힘들어하죠. 자, 일단 함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그리지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곡선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으로 바뀌는 그래프가 이게 뭐야? 대충 깔짝대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그리고 얘네들의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은, 학생들이 개념 강좌를 통해서 영역만 구해봤지 영역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 그림으로 판단하거나 식으로 판단해서 미분해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판단하는 경험이 부족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면 이런 걸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걸 선생님이 이따가 얘기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긴 정적분 연산, 이거 연산하려면 이거 정적분 해야 되거든요. 전개하고 정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도형 문제인데, 작년 수능 13번 준킬러 4점짜리에서 한가운데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시면 보조선이 중요한 줄 알고 막 그림으로 깔짝대는데, 여기 보시면 AD, CD 곱한 게 9잖아요. 아, 저 친구를 넓이로 해석하거나 문자를 추가해서 코사인 법칙의 일부분에 집어넣겠다는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저게 뭔지조차 모른다고요. 근데 저거 비슷한 거 9월에 비슷한 테크닉이 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출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형이 나오면 도형이 중요한 줄 아는데, 이건 도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연립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보조선 적당히 해보고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문자를 추가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최대 4번 정도는 쓸만한 깡과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보조선이 부족하다. 나는 중학교 도형을 어렸을 때부터 못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벌벌벌 떠면서 문제풀이를 시작도 못하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네? 이렇게 해서 보통 낮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능 20번입니다. 아직 이거 해설 영상을 안 봤던 친구들은 선생님 해설 영상 좀 보세요. 멋있게 잘 풀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가볼게요. 자, 이런 거 읽어보면서 접선이 y는 2x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라는 직선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빨리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 학생들 푸는 거 보면 진짜 접선을 다 구하고, 특히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직접 식으로 다 계산하고, 그리고 원이 중요한 줄 알고 원을 열심히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풀이랑 정답이랑 아예 안녕하는 문제풀이란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되나요? 이런 표현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또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건 수직이란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0,0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난다는 건 y는 2x가 곧바로 접선이라는 거예요. x제곱으로 묶여버린 나머지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서 미분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 미분 개념만 가지고 4점짜리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풀이와 관련된 역사성과 비슷한 문제들을 정말 많이 풀어봐서 비슷하게 풀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건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수능의 역사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출, 저런 기출 다 피해서 나오거나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서 경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21번도 가보시면 내가 지수로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닫힌 공간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얘기해서 이걸 그리기만 하면 쉬운 거거든요. 2차 함수 때문에 틀리는 경우, 새로운 함수 때문에 수학적 경험이 없어서 틀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학부모님도 보고 계시다면 그냥 수학 공부만 한다고 해서 적당히 교과서만 파거나 뭐 적당한 문제집만 푼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구나. 수능 점수가 잘 나오려면 기초 연산도 많이 알아야 되고 내분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고일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수학은 위계성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정말 곁다리 지식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너무 중요하고 비교하는 능력도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개념과 문제풀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제들을 살펴봤으니까 어느 정도가 다 문제점인지 알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풀이와 밀착된 수능형 이론을 따로 공부하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미분이야, 이런 게 삼각함수야 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선 3점짜리밖에 못 풀어요. 정말 생소하고 특이한 상황에 내 몸을 던져서 거기에서 헤엄치다가 낚은 고기들을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기초 개념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죠. 자, 그래서 이미 개발된 문제에 대응하려는 문제와 밀착된 문제풀이형 이론을 공부해야 된다. 문제풀이형 이론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역사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필살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직선과 함께 등장하는 지수로그 함수 문제는 기울기를 먼저 활용한다든지 됐죠?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들을 선생님이 책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울기가 있고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 2가 나온다.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로 해석한다라든지 적극적으로 삼각비로 해석하고 추가적인 도형의 닮은 내용까지 근데 여기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밑에 쫙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조립해서 풀면 정답이 나온다는 경험들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기출문제들이 30개, 40개가 넘어요. 30개, 40개가 넘는다는 건 정말 많이 반복되어서 출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과 지수로그 함수와의 연계된 문제풀이의 내용을 따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절대값 AK 더하기 AK가 시그마랑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되는지 문제를 열심히 풀어줘야 되고, 역시나 올해 3월에도 나왔고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들도 10문제 이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일반항으로 계산하지 않고 양수인 항들만 본다, 음수인 항들만 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중간 다리 역할을, 기존에 있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문제풀이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필살기 교재에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네요. 수강 후기 중 일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어저께 왔던 이제 수강 후기인데요. 여기 써있죠. 일단 교재가 미쳤습니다. 혼자서 독학해도 될 정도로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뭐가? 수능형 이론이, 문제풀이형 이론이 따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읽으나 마나한 기초 개념은 선생님은 쓸데없다고 봐요. 기초 개념 강좌에서 다 했고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데 방금 했던 직선과의 이제 교점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게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다 해석을 해놨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생각의 폭을 줄여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다 보여줬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수강 후기인데요. 문제마다 행동 강령을 다 적어주셨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문제풀이에 돌입할 수 있었다라는 수강 후기들도 많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다 느끼고 수강 후기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가볼게요. 그 다음 유형입니다. 하나의 유형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풀자.
자, 무슨 얘기냐면 수능 수학의 핵심은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기초 개념만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정답이 나오니라고 물어보는 건 선생님 때 수능이에요. 참고로 선생님은 정시로 대학을 갔거든요. 선생님 때는 정시밖에 많이 없었어요. 수시로 많이 안 갔어. 그래서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갔던 분위기라서 나도 정시로 갔는데 그때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배우기만 해도 정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 범위가 좁고 문제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자, 이미 출제된 유형을 기준으로 삼고 이미 출제된 유형이 뭐겠어요? 기출이겠죠. 어느 유형이 변형된 것인지 어느 유형에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인지 어느 유형이 합쳐진 것인지라고 인식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 문제 뭐네 하면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풀 때 어떤 문제랑 비슷하지? 예전에 풀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었지?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다르지를 구별해 주는 게 수능 공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강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수능의 역사가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 고3 3월달 21번 문제인데요. 역함수 관계를 두 칸 평 이동한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왜? 예전에 역함수 관계, 화면 잘 안 나오겠지만 역함수 관계에서 평에 이동된 게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도 똑같이 대응해 주시면 숫자도 비슷하고 정답도 나왔을 것입니다. 알겠죠? 이만큼 기출이 많이 반복된다는 얘기, 기출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 기출에 대해서 행동 강령을 제대로 배워주는 게 얼마나 핵심적인지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때 나만의 문장으로 수능 수학을 공부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만의 문장으로 정리해놔야 나중에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숙제하고 맞고 틀리고가 수학 문제의 기준이 아니다. 오늘 몇 문제 했고 몇 분 했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진도 어디까지 나갔고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에 대해서 깊게 사고해 본 경험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깊게 사고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대응력을 키우는데 자양분이 된다는 거죠. 자, 다양한 표현을 접해보고 해석을, 자, 이거 선생님 좀 오버했어요. 즐기자. 이렇게 떠먹는 거구나 하면서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끝까지 계산하는 훈련을 하자. 근데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어디까지 숙제하고 어디까지 진도 끝내고 언제까지 완강하고 이런 거에 너무 목매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깊이 고민하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오히려 문제풀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깊이 고민하는 시간 없이 양에만 집착하다 보면 내가 깊이 고민하는 시간 없이 정답만 내는 훈련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응력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장은 어떻게 내가 만드나요? 내가 다 만들어 놨어요. 필살기에 다 정리해 놨다니까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일반항 필요 없고 적극적으로 나열해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문제풀이 대원칙이라든지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짧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강좌를 수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학생들한테 DDR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요새 DDR 언제 올려주시나요? 계속 하시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수능 문제들에 대해서 읽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의 접선이 여기와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을 A를 하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선생님 여기 잘 안 보이지만 형광펜으로 다 칠해놨거든요. 칠해줘서 이런 뜻이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얘기는 수직이란 뜻이니까 기울기가 뭐라고 해석하자. 이렇게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보시면 손풀이도 예쁘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자마자 문제를 읽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지영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계속 주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강의에서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여러 TCC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준을 잡고 공부한다. 뭐를 잡는다고요? 기준을 잡으세요. 그게 기준이 뭔데요? 기출이고요. 필살기가 될 겁니다. 기출을 잡고 어느 단원과 유형에서 출제되었고 변형된 것인지를 고민한다. 그냥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렵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 나왔네? 근데 뭐랑 비슷하지? 아니네. 너무 처음 보는데 어떤 거랑 연결해야 되겠지? 이런 고민을 해주는 게 수학적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모르는 문제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렵다, 힘들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랑 비슷하지? 그거랑 비슷하게 풀어야지. 또는 어떤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졌구만.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서 훈련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공부예요. 언제까지 완강했냐, 뭐 맞았냐, 틀렸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변화를 즐겨주는 게 수능 수학의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풀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 문제풀이의 당위성을 공부하는 것이다. 기출을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기출 열심히 풀었는데 문제풀이가 다 암기가 되어서 그냥 보자마자 정답이 떠올라요. 또는 문제풀이 과정까지 다 떠올라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는 그럼 문제풀이 시작에 대해서 고민해라.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당위성을 받아들일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문제, 즉 네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선생님 직업이 수학 강사지만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 직업은 공감을 사는 사람이야.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더 좋겠지. 이 표현은 이게 더 맞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사는 직업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면서 내게 되는 거고 공감을 많이 하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수학 공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문제풀이 테크닉은 유한합니다.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한한 테크닉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도 100점은 받지 못하더라도 96, 92, 88, 84, 80은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 수학의 1등급 컷, 2등급 컷이 막 높고 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만 반복하면 누구나 수학을 전략 과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모든 강좌, 모든 TCC, 모든 자료에서 목 놓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말고 초반에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을 많이 이제 넣어주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살기 이외에도 자양분이 이제 기본 개념 강좌라면 그 다음은 무조건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무조건 수강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이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선생님 자양분만 보고 수능 보면 되나요?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풀지형 워크북, 지필지기, 필요충분 모의고사, 향후 커리큘럼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 관찰해 주시면서 그 변화들을 즐겨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시간은 저절로 줄어들고 내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양들도 많아질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숙제 때문에 깊이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그 고민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키워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빨리 풀고 싶다고 해서 빨리 풀어본 적도 아마 없을 거예요. 시간은 몇 분 재야 되나요? 그 잰다고 뭐 의미가 있니? 5분 안에 풀고 싶다고 해서 풀어지니 그게? 고민을 많이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시간은 저절로 줄어들 겁니다.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깊이에 집착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과 할 수 있는 양은 저절로 많아지면서 수능 점수가 높아지고 수학이 재밌어질 겁니다. 양종 선생님이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양종 선생님과 함께 2025 수능 수학을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자고요. 본 강의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